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정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국 정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2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분석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업 가치 개선 노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자기자본 이익률 ROE, 배당 성향 등이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만들어 투자를 유인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2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차 발표에 따른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래밍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지원, 둘째,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동, 셋째,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상장 기업에 대한 자율적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의 공시가 권장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PBR, 배당 성향 수익률 등 기업이 공시할 투자 지표를 통해서 기업 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5월 중 2차 세미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일본 정부의 주가 부양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당근과 채찍이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지만은 발표된 지원책은 모범 납세자 선정 등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기업 참여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정시에서 저 PBR주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정권과에서 중장기적 접근을 강조하는 보고서들이 나왔고 정부 측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월 27일 은행 등 배당 투자 매력이 있는 업종들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는 2.12%, JB금융지주는 1.87%, 신한지주는 1.57%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월 26일 1143억 원 코스피를 순매수한 데 이어서 27일에도 3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정권가에서는 단기간 크게 올랐던 저 PBR 주들의 숭보르기 장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감안하면은 은행과 지주 등 가치주 강세 현상은 오래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예고된 연초 이후 순가치주 주가 이익 비율 즉 PER은 10.1% 올라 성장주 PER 증가율 0.7%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은 단발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6월 가이드라인 발표, 9월 상장지수 펀드, ETF 개발 등으로 추가적인 이벤트가 대기 중입니다. 7월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시장이 기대해온 세제 제한까지 나온다면 올해 가치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성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규모는 세계 13위까지 성장했지만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인도 등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세력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식 가격이 몇 배인지를 뜻하는 PBR의 경우 우리 상장 기업은 1.04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은 2.50에 비해서 2배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밸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9월까지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2월 26일 8년 만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까지 추월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견인하는 힘은 기록적 엔저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의 탄탄한 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올렸고 상장사 42%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인 상황에서 정시 화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판 밸류 프로그램을 이끈 도쿄 증권거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회성 주가 부양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과 투자 현황을 재검토하고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기업 실적과 정시의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영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기업들의 밸류업 노력을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연계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더 강한 정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 행동주의 제한이 늘어나 배당 확대로 가치주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 주가가 부진했던 일본에서도 작년 주주가치 정책으로 가치주 강세 국면을 보였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면 가치주들의 구조적 저평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기업 밸류 프로그래밍은 2014년 가계소득 정대 세제와 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 장세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당국이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의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밸류 발표 후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낮지만은 장기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주주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기업에 기관 매수세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2월 28일 성장이 멈춘 좀비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업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월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장기업의 퇴출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관련 요건을 수정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이 밝힌 성장 여력과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을 빨리 정시해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조치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상장사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지 작업 차원에서라도 좀비 기업을 솎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시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하반기 발표에는 보다 강력한 정시 부양 정책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